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가장 빡칠 때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역이 어디인지 모를 때인데요. 음성으로 해주는 안내 멘트에도 무슨 역인지 알려주는 건 잠깐이고 정형외과 같은 광고 멘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역인지 알기가 힘들며 창밖을 보려고 하여도 기둥 같은데 가려서 영명이 보이지 않아 빡친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한 승객이 어디 역이야? 라는 어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심플하게 보여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살다 보니 답답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를 시전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 튜더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영국인인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자가 되었고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 화끈한 음식 따분한 맥주라는 기사를 쓰며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비판을 합니다. 특히나 그는 한국의 맥주는 오비와 하이트 두 업체가 장악한 상황에서 메가 대신 쌀이나 옥수수를 넣어 맥주를 만들기도 한다며 영국 장비를 수입해 만드는 대동강 맥주가 훨씬 맛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오비와 하이트에서는 반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을 현재 구현하고 있다며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해 다른 맛 맥주를 안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비와 하이트의 반박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맥주 맛이 다 거기서 거긴 것도 사실인데요. 결국 다니엘 튜더는 맛있는 맥주를 직접 만들겠다며 경리단길에 수제 맥주 전문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맥주 제조법은 미국인 브루 마스터로부터 직접 전수받고 양조장은 가평에 있는 카파 브루어리를 이용했다는데요. 지금은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 콜라보 맥주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한국 맥주 최초로 미국의 홀푸드에 입점하는 수출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버스 방향 스티커 붙인 청년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 놓여있는 노선도를 보면 그냥 이렇게 노선도만 있었는데요. 물론 노선도만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헷갈려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는 경우들이 생긴 건데요. 2011년 학점은행제 과정을 밟고 있던 이민호 씨는 길치였다고 합니다. 방향 표시가 없는 버스 노선도 때문에 몇 번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를 시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기간도 오래 걸렸고 민원을 넣는 정류장에만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붙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민호 씨는 직접 문방구에서 800원짜리 화살표 스티커를 샀고 정류장마다 다니면서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총 6,500여 개의 정류소 중 3,500개의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스티커 덕분에 알게 모르게 편하게 버스를 탔던 기억도 납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전문대 학위를 받은 이민호 씨는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섰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으로부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고 인적성 검사와 2차례의 면접을 치른 후 사회공헌팀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4개월 만에 현대차에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봉사를 순수하게 하고 싶은데 업무로 하는 건 어렵더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한국 폴리텍대 바이오 배양 공정과에 입학하였고 에스티팜이라는 곳에서 채용해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버스와 관련된 분은 또 있는데요.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인기를 모았던 어플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버스입니다. 지금이야 버스 시간 단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버스가 오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하여도 마냥 기다렸어야 했는데요. 서울버스 앱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버스 위치 정보를 받아 내가 타려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어플이었는데 앱스토어에 등록되자마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유주환 씨였는데요.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부터 친구의 아이팟 터치를 빌려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폰이 출시되자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였고 이렇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고 인터뷰에서 앱스토어는 개인이나 소규모 개발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다음에서 다음 지도 앱에 서울버스와 똑같은 안내 기능을 만들어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2010년 한 해에만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고 결국 서울시에서도 교통문화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후로 정부 3.0 비전 선포 때도 자문위원을 맡아 대통령 옆에 앉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이용 활성화 분야 전문위원을 하기도 하는 등 IT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서울버스는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버스가 되었고, 유주환 씨는 수없이 많은 강연을 다니다가 작년에는 넷플릭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구글의 평창지도 고친 16살 학생입니다. 2018년은 평창올림픽이 열린 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기도 하지만 시작 전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친 분이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글 지도에 평창의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림픽이 개막하고 며칠이 지난 2월 13일 평창 동계올림픽 갤러리엔 평창 조직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됨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본인이 수정한 여러가지 평창의 구글맵 정보 캡처와 함께 본인이 참여한 횟수들을 보여주면서 구글맵 수정을 자랑한 건데요. 올림픽이 한 달 남았지만 구글맵에 경기장 KTX역조차 등록도 안 돼 있고 이미 등록된 정보들도 개판이어서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올림픽 지역 구글맵에 잘못된 정보를 고쳐서 구글에 보내면 구글이 확인 후 지도에 올라오는데 그렇게 200여 건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 글은 유명해졌고 이 글의 작성자는 여러 신문들과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로드뷰를 보고 길을 찾고 지도를 보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니 정말 편리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영문판도 출시가 되고 고평창이라는 앱도 있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구글 지도를 가장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들여다봤고 그렇게 한 달여간 수정한 장소만 229개에 6개는 새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현대판 김정호가 아닐까 싶네요.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로 시작했다가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은데요.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포도농장에서 태어나 농기구와 기계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1940년엔 이탈리아 공군에 징집되어 공군기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트랙터 사업을 시작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큰 돈을 번 그는 페라리의 250 GT를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 차가 너무 시끄럽고 거친 데다가 클러치도 자꾸 고장나서 아예 차를 분해해서는 본인이 생산하는 트랙터와 페라리의 클러치가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엔초 페라리를 직접 만나 클러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엔초 페라리는 그에게 트랙터는 잘 모는 모양이군. 근데 진짜 페라리는 평생 걸려도 제대로 몰지도 못할 걸세 라는 답을 했고 페루치오는 빡쳐서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보여주겠다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정말로 스포츠카 공장을 신설하여서는 63년 첫 람보르기니 350 GTV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게 지금의 람보르기니의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F1 레이싱 팀이었던 맥라렌 팀이 슈퍼카를 구매하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자동차 설계자인 고든 머레이가 왜 우리가 슈퍼카 한 대 사려고 굳이 이탈리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라고 하더니 그럼 우리가 만들자 라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1993년 최초의 맥라렌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호리 유지는 독설로 유명한 게임 리뷰어였는데 나오는 게임들이 재미가 없자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고 하고는 드래곤 퀘스트를 만들기도 하였고 컬투의 정찬우는 군대에 있을 때 문선대의 공연을 보고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단 더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 대신 공연을 했다가 아예 문선대의 스카웃이 되었고 이후로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존 슈네처는 동네 피자를 먹고는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하여 파파존스를 창업했으며 베트남의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온 보트피플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쩌는 미국의 마음에 드는 칠리 소스가 없어서 스리라차 소스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고 싶은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